돈을 계속 만들어 주니까요. 어떻게든 돈 빼오려고 난리죠 지금.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요즘 미국에 많이들 오시죠? 특히 제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애들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교육이나 안전을 생각해서 얼바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분야의 유명한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죠. 요즘은 은퇴 후 미국으로 오시려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 혹은 미국에 오실 분들은 당연히 살 집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집을 사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셔야 미국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돈 없는데 미국 온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저도 미국에 올 때 당시에는 동네에서는 금숟가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오고 나서 IMF 때 폭삭 망하면서 진흙탕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서도요. 미국에 와서 서울 금숟가락들을 만나보니까 지방의 금숟가락들은 금숟가락이 아니고 나무젓가락 수준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여유 있는 분들이 요즘 미국에 오고 또 본인들이 살 집을 사십니다. 미국에 살면서 지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생활비가 꽤 센 곳입니다. 집값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집에 대해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은 미국 집은 집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익스펜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렌트보다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니 사는 게 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집을 가짐으로 해서 나가는 지출이 많죠. 높은 프로퍼티 텍스, HOA, 집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거기다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죠. 요즘 애들은 우리 때 비하면 돈을 덕지덕지 발라서 키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공부는 둘째 치더라도 운동이야 음악이야 하여튼 뭐 꾸무적거리면 다 돈이죠. 거기다 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뭐 갔다 오는 시간도 따지고 보면 다 돈이죠. 돈 벌어서 노후 자금은 생각도 못하고 다 생활비로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 수입원이 있으신 분들은 그 모든 비용을 주기적으로 한국에서 충당을 해야 하죠. 애들 데리고 나와서 키우면 최소 1년에 1억 정도는 한국에서 송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제 생각에 1억으로 택도 없을걸요. 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번 영상에서 그 동네에 은퇴한 분들이 얼마 좀 든다고 말했다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든다 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는 택도 없다 하시던데 이번에도 제가 1억 정도 택도 없다고 하면 맞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 오렌지 카운티 가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역과 상황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집이 2채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A라는 본인이 살 집 100만짜리 집을 한 채 사서 본인이 거기에서 살고요. 수익 좋은 B라는 수익성 부동산 하나를 투자를 해서 100만짜리를 하나 사서 뭐 세를 받으면요. 두 집 기본으로 나가는 정도 돈에서 뭐 한 500에서 한 1000불 정도 더 남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은 양쪽 집에 있는 프로퍼티 텍스 그리고 양쪽 집에 HOA 뭐 양쪽 집에 유지비 그러니까 뭐 정원사, 물세, 전기세, 가스 같은 유틸리티 비용, 뭐 수리 비용 그리고 뭐 그 새 놓는 집 B 집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피 정도가 커버가 될 것입니다. 대충 계산했을 때 기본 비용 쏘고 한 1000불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C 집을 100만 불짜리를 한 채 더 사면 거기에서 생활비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D 집 100만 불짜리 한 채를 더 사면 애들 교육비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겠죠. 잘만 관리하면 한국의 부모님께 뭐 용돈 보내는 정도 수준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작지만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1단계부터 4단계로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단계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 그 정도에 머무르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자기 집만 사고 말 거면 렌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내려가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집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실 별로 상관이 없죠. 100만짜리 집의 가치가 50만이 되더라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요. 돈을 계속 만들어 주니까요. 세입자는 항상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수익 구조로 본다면 4단계까지 가는 것이 좋고요. 최소 2단계 정도까지는 가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에 집 한 채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안 하고 미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낫겠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면 그때부터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익이 더 높고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한국의 강남 쪽은 미국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수익은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쪽에서 미국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보면 세금이나 대출, 규제 등등 부동산에 대한 법이 왔다 갔다 하고 자고 나면 바뀌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던데요. 법적 혹은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숫자만 보자면 수익이 더 좋으면 그 자체가 투자하기에 더 좋은 것입니다. 거기다 법적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죠. 투자라는 것은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높은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불안할수록 수익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남가주 쪽도 얼바인과 컴턴은 수익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좋은 동네라는 얼바인이 좋지 않는 동네라는 컴턴에 비해서 수익률이 딱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안정성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투자가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자녀들과 미국에서 여기 공부를 시작하면 중고등학교 때 시작을 해도 끝날 때까지 대충 잡아도 10년은 걸립니다. 그죠? 10년 더 되죠, 사실.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돈을 주유장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1단계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밑빠짐독에 물을 붓는 것을 1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동안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4개 가지고 있는 4단계로 가면 부어놓은 물이 또 다른 물을 만들죠. 우물 같은 장독이 하나 생기는 거죠. 애들 공부 끝날 때까지 마시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급처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그 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스무리한 그런 종류는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한국에 들어갈 때 장독 가격이 더 올라가 있으면 팔고 가면 되는 거고요. 장독 가격이 내려가 있으면 그냥 둬도 됩니다. 왜? 그냥 둬도 알아서 달러를 찍어낼 줄 테니까요. 물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한 가지 꼭 아셔야 하는 것이 미국 부동산 투자는 안전자산입니다. 아주 많은 중국 부호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고 지금도 어떻게든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중국에서 돈 빼오려고 난리죠 지금. 투자 대비 수익성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어프리시에이션은 중국과 홍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중국 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정성이죠. 미국은 이런 식이죠. 누구든 자신 있으면 들어와서 재능이든 돈이든 투자해서 벌어가라. 단지 가기 전에 세금만 내라. PGA 한번 보십시오. 대충 150명 되는 친구들이 공치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르르 왔다 갔다 다니죠. 여기에 미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거기서 골프를 치고 벌어갑니다. 동네에서 공 좀 친다는 애들은 PGA에 가고 싶어 하죠. UFC 한번 보십시오. 싸움질 좀 한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죠. 네가 얘보다 세면 와서 주워 패고 돈 벌어가.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어. 네가 얼마를 벌어가든 상관 안 해. 능력껏 벌어가. 번만큼 세금만 내고 가. 이거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요? 그럼 계속 달러 찍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죠. 미국은 렌트, 그러니까 월세가 아주 일반화된 나라죠. 전세는 없고요. 실제로 집을 사는 것보다는 렌트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주에도 많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돈이 나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인 겁니다. 한국이 수익이 더 좋다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송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한쪽 마인드로 보자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수익률이 더 좋으면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은 거죠. 조금 다른 마인드로 이렇게 보자면 미국에 투자해 놓으면 속은 든든하고 편하죠. 일단 편안함. 이게 왜 편안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송금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평소에도 애들 등록금이니 병원비니 이런 것들 나라에서 나라로 송금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눈치 안 보고 돈 써도 되고요. 송금 받는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아껴 써도 표도 안 나는 데가 미국입니다. 원체 소비가 발달된 나라죠. 더 벌고 더 쓰는 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은 요즘 겨울 휴가를 짜고 있더라고요. 여름 휴가는 일찌감치 다 짜놓고 갈 날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휴양지에 크리스마스부터 1월 1일까지 남아있는 호텔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때 휴가 가실 계획이 있으면 지금 빨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나 소비 위주의 삶을 사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미국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 서울시장 선거할 때 박영선 씨라고 하면 좀 뭐하죠? 박영선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연세가 저보다 한참 많으신 분이시니 박영선 선생님께서 일본에 집이 있다고 말들이 많은 것을 얼핏 봤습니다. 제가 경제기사는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보는데 정치기사는 제목만 보는 스타일이라서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단지 제가 속은 잘 모르고 그냥 겉만 봤을 때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집을 사놓고 세를 주면서 한 달에 10엔을 받는다. 내 돈을 일본에 묻어놓고 엔화를 벌고 있다. 내가 이 집을 살 때 1000엔에 샀는데 지금은 2000엔이다. 애국했다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이걸 가지고 가십거리로 삼나? 일본에 있는 내 통장에는 내가 투자한 그 집이 엔화를 계속 벌어들이고 있다. 뭐가 문제냐? 집값이 더 올라가면 팔아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가져올 거고 집값이 내려가면 안 팔 거다. 거기서 계속 엔화 만들려고 그냥 둘 거다. 삼성처럼 텔레비 수천 대를 팔지 못하지만 내 집은 한 달에 텔레비전 3대 정도 파는 만큼의 엔화는 만들고 있다. 니들은 도대체 이때까지 뭐 했니? 왜 해외에 투자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봐라. 내가 일본에 집이 있는 게 매국노 소리를 들을 일인지 애국자 소리 들을 일인지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박영선 선생님 이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그냥 일본에 집 있다 그래서 뭐 욕을 얻어 먹는다. 근데 제 생각에 그게 욕 얻어 먹을 짓인가? 라면서 잠시 뭐 이렇게 왜 대답 못하지? 이런 생각이 얼핏 머릿속에 불은 듯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 그냥 얼핏 그 기사를 접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게 다입니다. 뭐 좌우지간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에서 집을 사려면 최소 집을 2채 사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1단계에서 4단계 중에 4단계로 가는 것이 수익 구조상 제일 좋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댓글에 부자들이 자산을 늘리는 통에 젊은이들이 기회를 박탈당한다고들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회는 어디에나 균등하게 있습니다. 저는 어린 친구들이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이 박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 사람의 특권을 가지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특권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견과 차별, 불평등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것에 무슨 상대적 박탈감이고 절대적 박탈감이고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면서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의 문제일 뿐인 겁니다. 저 다음번에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에이시안 남자들이 대학 가는데 차별이 있다고들 말들을 많이 하죠.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기는 하죠. 저도 이제 곧 그 아들이 대학을 갈 나이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차별이 있다는데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리고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학벌과 좋은 부모는 분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활유 역할은 한다. 그런데 그게 너를 먹여 살려주는 원동력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원동이 안 되면 윤활유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너를 먹여 살려주는 것은 extremely honest와 extremely
딜리전트다. 좋은 대학을 못 갈까봐 쫄지 마라. 안 가도 된다. 몸에 정직과 성실이 배어있고 최소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세로 살면 실패는 안 한다. 이건 제가 입버릇처럼 저희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든 영상을 가지고 혹시나 일부 힘드신 젊은 분들 절대 박탈감 가지지 마십시오. 집이 여러 채 있다고 다 금수저 출신이 아니고 다 투기꾼도 아닙니다. 집을 정상적으로 여러 채 사신 분들은 그만큼 노력과 수고, 아끼고 모으고 공부해서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 정도 집이 없고 돈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류현진이가 시간당 15불을 받고 다저스에서 야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얼마나 많은 경쟁자를 뚫고 거기에 있는데요. 그 정도 성공했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죽으라고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됩니다. 시작을 하면 언젠가 그 결과가 나옵니다. 힘들 거라 걱정만 하고 시작도 안 하면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멈췄다 갈 거면 그냥 스탑하고 그냥 다른 걸 하는 게 낫습니다. 멈췄다 갔다 그러면 절대로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미국에 올 때 뭐 1,000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래저래 가지고 어쩌고 뭐 이래가 벤츠도 사고 이렇게 성공했네 뭐 이런 남들 아무 감흥 없는 뭐 내 자랑하고 뭐 지적질 하자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아직 진행형이고 바닥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